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토 주요국들이 지금 서로를 향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과 기술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먼저 한국과 손을 잡으려고 안달이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스 벨커예요. 20년 동안 전쟁터와 전장을 누비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군사 역사가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사막의 탱크도 받고 산에서 훈련하는 군인들도 지켜봤어요. 세계 곳곳의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도 기록했죠. 하지만 제가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경험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제가 한국 장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 이야기예요. 단순한 무기가 아닌 생존 시스템으로 말이죠. 훈련 중에도 실전에서도 목숨을 구하는 시스템이더군요. 그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커피를 다 마실 때쯤 흥미로운 제목이 보였습니다. 폴란드 한국 방산 장비 실전 테스트.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 방산 장비? 하고 생각했죠. 어떤 나라가 또 무기 장사하려고 하나 보다. 군사 장비라고 하면 보통 미국이나 러시아를 떠올리잖아요. 한국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만드는 나라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걸 읽게 된 거죠. 폴란드 국방부에서 온 거더군요. 실전 조건에서 한국 군사 장비를 테스트하는 모습을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에게 보여주겠다고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언급했어요. 메일의 마지막 문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장비가 어떻게 생존 시스템이 되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요. 생존 시스템이라는 말에 눈썹이 올라갔죠. 그게 무슨 의미지? 하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마케팅 표현 아닐까?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저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화려한 단어로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포장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훈련에선 잘 작동하지만 실전에선 실패하는 장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메일을 지우려다가 문득 세 가지 원칙이 떠올랐어요. 항상 훈련인지 실전인지 확인할 것, 화려한 말 뒤에 진실을 찾을 것, 장비가 정말 생명을 구하는지 파악할 것. 이 원칙들이 제 모든 작업의 기준이었던 거죠. 프로듀서인 피터 슈미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피터, 한국 군사 장비에 대해 아는 게 있어? 피터가 흥분하며 대답했죠. 한스, 한국은 이제 주요 방산국이라고. 폴란드에 K2 전차를 팔고 있는데 지금 세계 최고의 전차야. K9 자주포는? 속도와 정확도에서 따라올 곳이 없어. 다큐 찍으려고? 아마도. 천천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게 그냥 광고가 아닌지 확인해야 해. 그래서 가보는 거지. 피터는 계속 설득했어요. 생각해봐. 한국이 20년 전만 해도 방산 기술로 알려진 게 아니었잖아. 근데 지금은 폴란드가 수십억 달러어치를 사고 있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의자에 기대 창밖의 비를 바라봤어요. 역사가로서 저는 알고 있었죠. 큰 변화는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는 걸. 한국의 이야기가 정말 가치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쩌면 한국 장비가 정말 특별할 수도 있고요. 좋아, 마침내 결정했어요. 폴란드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일주일 후 카메라 장비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찾아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장비가 정말 그냥 마케팅 구호일까요? 아니면 진짜 생존 시스템이 되고 있는 걸까요? 가방을 닫으며 스스로 약속했어요. 열린 마음으로 가겠지만 회의적 태도도 유지하겠다고요. 훈련이 아닌 실전에서 작동하는 증거를 찾아보겠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장비가 정말 목숨을 구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계속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 장비 실전 훈련 생존 시스템. 곧 이 단어들 중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허울뿐인 약속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이 여행이 제가 군사 기술에 대해 그리고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비행기가 바르샤바 쇼팽 공항에 내려앉았어요. 다리를 쭉 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의 잿빛 하늘이 보였죠. 자, 시작이다. 한국 장비가 정말 소문처럼 좋은지 알아볼 차례였어요. 공항 터미널을 걸으며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안내 표지판이 명확했고 직원들은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여권을 확인했어요.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는 정시에 작동했고 보안 요원들도 목적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 연습한 춤처럼요. 이게 바로 생존 시스템이라는 거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각 부분이 서로 맞물리며 작동하고 낭비도 없고 느린 것도 없었죠. 하지만 한국 군사 장비도 이렇게 매끄럽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피터가 수화물 수취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군요. 한스, 모든 준비가 끝났어. 차가 대기 중이고 국방부에서 사람도 보냈어. 밖으로 나가니 검은색 메르세데스가 다가왔어요. 운전사 마렉이 자신을 우리 가이드라고 소개했습니다. 바르샤바 거리를 지나며 도시를 관찰했어요.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현대식 오피스가 서 있고 사람들은 출근길에 바삐 움직였죠. 신호등은 정확한 리듬으로 변했어요. 폴란드 시골길을 1시간쯤 달리고 마렉이 비포장 도로로 들어섰죠. 훈련장이 바로 앞이에요. 배가 조여왔어요. 드디어 한국 장비가 진짜인지 아니면 솜씨 좋은 광고인지 알아볼 순간이었어요. 언덕을 넘어서자 숨이 멎었습니다. 계곡 아래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체계적인 군사 전시였어요. K2 흑표가 완벽한 대열을 이루고 있었고 세련된 형태가 정지 상태에서도 강력해 보였죠. K9 천둥은 긴 포신을 먼 목표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늘에서는 FA-50 전투기가 적어도 비행 연습을 하며 엔진 소리를 훈련장에 울려 퍼뜨렸습니다. 세상에, 피터가 옆에서 감탄했죠. 영화 보는 것 같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장비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통신탑이 각 차량을 이어주고 드론들이 상공에 떠서 데이터를 전송했어요. 디지털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 스트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병사들, 시스템을 점검하고 숫자를 외치며 위치를 조정하는 모습들. 제복을 입은 키 큰 남자가 다가왔어요. 명찰에는 코발스키 장군이라고 적혀 있었죠. 악수하는 손에 힘이 느껴졌고 날카롭고 예리한 눈빛이었습니다. 폴란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 장비가 명성만큼 좋은지 보러 오셨죠? 저는 여전히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훈련에서 인상적이라고 실전에서도 효과적인 건 아니잖아요. 코발스키 장군이 미소 지었어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생존 시스템을 공유하는 거죠. 여기 보이는 모든 장비는 연습 중에든 실제 전투에서든 병사들을 살리도록 설계됐어요. 그가 말하는 사이 근처에서 K2 전차가 으르릉거리며 시동을 걸었어요. 그 거대한 기계에 비해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소리였죠. 전차 승무원들은 신속하게 움직였고 각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지휘관 큐폴라를 통해 보니 디지털 화면들이 360도 상황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센서, 데이터 피드가 전장에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걸 보세요. 장군이 무전기에 폴란드어로 명령을 내렸어요. 즉시 세 대의 전차가 편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저 운전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 통신하며 움직임을 완벽하게 동기화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최적의 사격 위치를 유지했어요. 어떻게 협력하는지 보이시나요? 장군이 계속 설명했어요. 각 전차는 자신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생존 시스템의 일부거든요. K2의 능동 방어 시스템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어요. 장갑도 다양한 위협에 맞춰 적응하죠. 가장 중요한 건 부대 내 모든 차량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이에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평범한 게 아니었죠. 장비들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서로 소통하며 보호하고 지원했어요. 바르샤바 공항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고 모두가 인식하고 전체 시스템이 즉각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장군님,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훈련에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도 똑같이 작동할 거라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죠? 그는 진지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게 한국식 훈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폴란드 장병들이 자국의 환경에서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거죠. 한국 장비가 우리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 반대가 아니라고요. 마치 타이밍을 맞춘 듯 K9 자주포가 사격 준비에 들어갔어요. 승무원들이 포탄을 장전하고 계산하고 발사했어요. 땅이 흔들렸죠. 3km 떨어진 표적 지역에서 연기가 솟아났어요. 명중. 누군가 무전으로 알렸어요. 명령부터 착탄까지 47초. 47초. 결정에서 파괴까지 단 47초.
실전에서 이런 속도는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끝낼 수도 있겠죠.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는 광경이 군사 장비에 대한 제 모든 생각을 뒤흔들었거든요. 한국 장비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었어요. 생존을 최우선으로 두는 전투 철학이었죠. 모든 시스템, 모든 연결, 모든 센서가 하나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 같았어요. 우리 병사들을 어떻게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어쩌면 아주 어쩌면 제가 한국 장비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더군요. 오후 훈련 준비를 하며 자리를 잡았어요. 여전히 한국 장비에 대한 의심은 가시지 않았죠. 훈련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폴란드 전차 승무원들이 K2 전차로 속사 훈련을 하고 K9 자주포가 지원 사격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군사 역사가로서 수백 번의 군사 훈련을 기록했지만 이번 훈련은 꽤 단순해 보였습니다. 3개월 훈련으로 완전히 작전 가능합니다. 코발스키 장군이 자부심 어린 목소리로 설명했죠. 한국 장비는 신속 배치를 위해 설계됐거든요. 눈썹이 올라갔어요. 3개월이요? 나토 기준으로는 전차 승무원이 전투 준비를 갖추는데 최소 6개월이 필요한데요. 그건 불가능해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승무원들이 정말 실전 준비가 됐을 리 없어. 훈련이 시작됐어요. 6대의 K2 전차가 복잡한 대형으로 전장을 가로질렀죠. 진흙 땅에 깊은 궤적을 남기며요. 강력한 쌍안경으로 관찰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저 운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춤추듯 움직였죠. 모든 전차가 서로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며 속도와 방향을 조절해 완벽한 간격을 유지했어요. 전차 지휘관들 가상 위협에 대비하세요. 갑자기 K2 전차들이 세 쌍으로 나뉘었어요. 포탑을 들어 목표물을 스캔했죠. 뒤에서는 K9 자주포들이 조준을 맞추며 전차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어요. 3번 구역 표적에 교전합니다. 선두 K2가 발사했어요. 1km 떨어진 거리였지만 충격파가 가슴을 울렸죠. 고폭탄이 콘크리트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연기가 채 거치기 전에 다른 두 전차가 연달아 사격했죠. 모든 발사가 완벽한 명중이었어요. 어쩌면 제가 승무원들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한국 장비가 정말 훈련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건지도요. 그때 모든 게 변했어요. 날카로운 경보음이 하늘을 갈랐죠. 미확인 드론 탐지. 방위 45, 고도 200m.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훈련 시나리오에 없던 일이었죠. 모두가 고개를 들어 회색 하늘을 샅샅이 찾았어요. K2 전차들은 즉시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공중 위협을 스캔하며요. 생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공황이나 망설임 없이요. 드론을 식별하라. 장군이 무전기에 고함쳤어요. 하지만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포탄이 아직 비행 중이었는데 궤도가 빗나간 거예요. 탄도 계산 컴퓨터가 끔찍한 예측을 보여줬어요. 포탄이 우리 관측소 근처로 떨어질 거라는. 들어온다. 누군가 비명 같은 외침을 질렀어요. 시간이 느려졌어요. 들어온다는 말이 깨진 녹음기처럼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죠. 이건 더 이상 훈련이 아니었어요. 실전이었죠. 천둥 같은 위력으로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치명적인 금속 덩어리가 실전이었어요. 포탄이 머리 위로 휙 하고 지나가며 몸을 엎질렀어요. 폭발이 일순간 뒤에 터졌습니다. 거대한 충격파가 땅바닥까지 들썩이게 했죠. 흙과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귀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어요. 먼지 구름이 태양을 완전히 가렸죠. 혼란 속에 폴란드어와 영어가 뒤섞인 다급한 외침이 들렸어요. 의무병. 의무병이 필요해. 모든 한국 장비를 연결하던 통신탑이 사라졌어요. 뒤틀린 금속과 연기나는 콘크리트가 그 자리를 대신했죠. 아니카. 누군가 소리쳤어요. 아니카는 어디에? 아니카. 우리의 폴란드 사진 작가였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 통신탑 근처에 서 있었는데요. 목구멍이 조였어요. 생존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시험에 실패한 걸까요? 기침하며 일어났어요. 먼지 속에서도 장군이 부대를 지휘하는 게 보였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목적 있게 움직이더군요. 한국 장비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병사들의 훈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델타 수색 대형. 장군이 명령했어요. 그녀를 찾아라. 병사들이 퍼져나가며 아니카의 이름을 불렀죠. K808 장갑차들이 수색에 합류했어요.
첨단 센서로 먼지와 연기를 뚫고 스캔하며요. 원래 훈련에 없던 장비들이었지만 달려온 거예요. 이제 한국 장비의 임무는 하나였습니다. 생명을 찾아 보호하는 것. 15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 장비 때문일까요? 실제적인 이 약점을 어떻게 이용할까? 그때 봤어요. K2 전차 한 대가 잔해 더미 근처에 멈춰 있었어요. 센서가 뭔가, 아니 누군가를 찾아낸 거예요. 무너진 탑 구조물 아래 갇힌 사람을요. 전차 승무원들이 내려 잔해를 향해 달렸어요. 여기 있어요. 탑 아래에. 속이 메스꺼웠어요. 아니카가 저 콘크리트와 철골 더미 아래라면. 생각을 멈췄어요. 한국 장비가 그녀를 구해야 했어요. 작동해야 했다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실전 시험이었어요.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시험. 구조 차량들이 급히 전진했어요. 아침에 그렇게 인상적이었던 생존 시스템이 최대의 도전을 맞이한 거죠. 그 이름값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사고가 한국 장비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게 될까요? 병사들이 열심히 잔해를 치우는 동안 숨을 참았어요. 훈련과 실전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졌죠. 이건 생사의 문제였어요. 군사기술의 진실이었어요. 완벽한 훈련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말이죠. 한국 장비가 아니카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시간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병사들이 아니카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동안요. 콘크리트 덩어리와 뒤틀린 금속이 그녀가 갇힌 곳을 덮고 있었어요. 그녀를 발견한 K808 장갑차가 기계팔로 무거운 잔해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한 조각 한 조각 신중하게. 뭔가 움직여서 그녀를 더 누르지 않도록요. 잊혀진 노트를 손에 쥔 채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이건 더 이상 훈련이 아니었죠. 한국 장비가 실전에서 작동하는지 증명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건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어쩌면 이 기계들 속에도 마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었을지도요. 먼저 구조물을 안정화시키세요. 폴란드군 제복을 입은 구조 전문가가 명령했어요. K808의 로봇팔이 탑이 무너진 곳에 지지빔을 조심스럽게 배치했어요. 모든 움직임이 정확하고 통제되었죠. 코발스키 장군이 제 옆에서 걱정스런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K808에는 구조 프로토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센서로 잔해 속에서도 심장 박동과 체온을 감지할 수 있거든요. 한국 장비는 전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죠.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구조팀이 꾸준히 작업하고 K808의 기계팔은 지치지 않고 움직였죠. 다른 병사들이 휴대용 의료 장비를 들고 왔어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모두가 완벽하게 협력했어요. 생존 시스템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응한 거였죠. 손을 잡았어요. 병사가 외쳤어요. 잔해 사이의 틈으로 손을 뻗으며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녀가 살아있을까요? 의식이 있을까요? 이 사고를 일으킨 한국 장비가 이제 그녀를 구할 수 있을까?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니카를 구출했어요. 그녀는 온몸이 먼지투성이었고 옷도 찢어졌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지만 들것으로 옮기자 작게 신음소리를 냈어요. 보호 장구를 확인하세요. 장군이 지시했죠. 구조팀이 아니카의 장비를 점검했어요. 방탄복을 벗겼는데 한국제 방탄복이었어요. 흙과 파손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충격을 흡수한 게 보였죠. 헬멧도 콘크리트가 부딪힌 자국으로 움푹 들어가고 긁혔어요. 둘 다 한국 장비였습니다. 이게 목숨을 구했어요. 의무병 한 명이 손상된 조끼를 들며 발표했죠. 이 충격 흔적들을 보세요. 이 장갑이 없었다면 떨어진 잔해가 치명상을 입혔을 거예요. 눈물이 고였어요. 먼지 때문이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표적 지정에 실패했던 한국 장비가 가장 중요한 임무에는 성공했어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모든 게 잘못되었을 때도 생존 시스템은 그 이름에 걸맞게 작동했어요. 의료진이 아니카의 생체 징후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훈련장을 둘러봤어요. K2 전차들은 경계를 유지했어요. K9 자주포들은 조용히 대기 상태였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죠. 남은 K808은 계속해서 잔해를 치웠어요. 다른 사람이 갇힌 게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때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죠.
방패도 아니었어요. 한국 장비는 하나의 철학을 대표했어요. 군사력이 결국엔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라 보존하는 데 봉사해야 한다는 철학을요. 생체 징후가 안정됐어요. 의무병이 알렸어요. 보호 시스템 덕분에 치명상을 피했어요. 뇌진탕과 타박상이 있지만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아니카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눈이 살짝 떠졌죠. 걱정스러운 얼굴들이 주변에 있는 걸 보자 약한 미소를 지으려 했어요. 제가 날아가는 장면 누가 찍었나요? 쉰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고통 속에서도 유머를 시도하며요. 웃음과 안도감이 병사들 사이로 퍼졌어요. 잠재된 비극의 순간에 인간의 정신과 기술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한국 장비는 완벽한 훈련이 아닌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자신을 증명했어요. 아니카를 구급차에 조심스럽게 태우는 동안 장군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것이 한국이 이 시스템들을 만들 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전쟁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살아서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모든 표적 컴퓨터, 모든 장갑판, 모든 센서들이 생존 시스템의 부분들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내 제가 이렇게 먼 길을 와서 배우려 했던 것을 이해한 거였죠. 한국 장비는 오늘 최고의 시험대에 올랐어요. 표적을 파괴하거나 훈련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위기로 변했을 때 생명을 구하는 것에서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형태의 실전이었어요. 죽음 앞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요. 나중에 메모를 검토하며 이전의 모든 의심을 지워버렸어요. 한국 장비 훈련 실전 생존 시스템이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진실로 합쳐졌어요. 어떤 기술은 믿을 가치가 있어요. 인간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이죠. 훈련장에 먼지가 가라앉고 있었지만 제 이해는 이제야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카 구조 이틀 후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 사건이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더 이상 한국 장비가 그저 영리한 마케팅이라는 걸 증명하려는 회의적인 독일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죠.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생존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자 창문에 이마를 대고 내려다봤어요. 공항이 아침 햇살 속에 반짝였죠. 활주로와 터미널들이 완벽한 격자를 이루고 있었어요. 상공에서도 한국을 정의하는 듯한 체계성과 효율성이 느껴졌어요. 터미널을 걸으며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목적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제가 예상했던 경직된 형식성은 없었어요. 디지털 안내판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와 세관 대기 시간을 정확히 보여줬죠. 자동 로봇들이 바닥을 청소하는 동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주위를 흘러갔어요. 조직화된 혼돈이었죠. 한국 장비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개념이었어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 한국인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봐라, 다들 자동으로 줄을 서지?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서로를 챙기는 거야. 이 단순한 관찰이 깊이 와닿았어요.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이런 문화적 가치가 어쩌면 한국의 생존 시스템 철학의 기초일지도 모르겠더군요. 한국국방연구소가 첫 공식 방문지였어요. 건물은 군사시설보다는 대학처럼 보였죠. 현대적인 유리와 철강, 정원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김 연구원이 맞아줬어요. 날카로운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셨죠. 카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녀가 말하며 상장과 특허증이 벽에 걸린 복도로 안내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병사를 보호하는 생존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죠. 거대한 테스트 시설에 들어갔어요. 눈앞에 K2 전차 내부 모형, K9 자주포 시스템, FA-50 전투기용 비행 시뮬레이터가 펼쳐져 있었죠. 놀라운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인간 요소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제어 장치들은 인체공학적으로 배치되었고 시각 디스플레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안전 시스템은 의식적인 사고 없이도 자동으로 작동했죠. 개발하는 모든 시스템은 자정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김 연구원이 전차 지휘관석의 버튼을 누르며 설명했어요. 피곤에 지치고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의 병사가 전투 중 자정에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면 통과해요. 그렇지 않으면 재설계하죠. 엔지니어들이 전투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는 걸 지켜봤어요. 승무원들이 위협에 얼마나 빨리 대응하는지, 포격 상황에서 얼마나 쉽게 소통하는지, 장비가 그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는지 모니터링했죠.
한국 장비는 단순히 활용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병사들을 살리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폴란드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나눴죠. 당신들의 장비가 우리 사진작가의 생명을 구했어요. 김 연구원이 사려 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래서 다층적 보호를 구축하는 겁니다. 각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을 백업하죠. 표적 지정이 실패하면 보호 장비가 성공해야 해요. 통신이 끊어지면 자율 안전 프로토콜이 작동해야 하고요. 이것이 우리 생존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그날 오후에는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했어요. 교실에서 사관생도들은 전략과 전술뿐만 아니라 윤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었어요. 젊은 교관이 칠판을 썼어요. 군대의 첫 번째 임무는 자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미래의 장교들을 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 장비는 단순히 한국에서 폴란드로 이전된 기술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가치를 담고 있었죠. 개인의 영광보다 집단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 기술이 인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믿음을요. 그날 저녁 서울 호텔 방에 앉아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아래서 반짝였죠.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메모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장비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다. 철학이 금속으로 구현된 것이다. 훈련은 실전과 별개가 아니다. 생존을 추구하며 하나가 된다. 생존 시스템은 한국 문화를 반영한다. 집단을 배려하고 최악을 대비하며 승리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것. 이런 말들을 타이핑하며 깨달았어요. 폴란드 병사들이 한국 장비에 왜 그렇게 빨리 적응했는지를요. 단순히 기계가 잘 설계되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보편적인 인간 가치를 구현했기 때문이었죠.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 보존하고자 하는 바람, 모두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오고자 하는 바람을요. 몇 주 전 폴란드에 도착했던 회의적인 독일 역사관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마침내 깨달은 사람이 있었죠. 최고의 군사 기술은 단순히 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소중한 생명의 손실을 막는다는 것을요. 내일은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기 위해 폴란드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제 임무는 변했어요. 장비 시연을 촬영하거나 장군들을 인터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한국 문화가 첨단 기술을 통해 어떻게 특별한 것을 만들어냈는지 이야기할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군사력의 중심에 두는 생존 시스템의 이야기를요. 한국 장비는 가장 중요한 실전에서 자신을 증명했어요. 아니카의 생명을 포함한 생명을 구하는 전투에서요. 이제 세계가 이 놀라운 성취를 이해하도록 돕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